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29살이라는 나이에 어떻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왜 토론토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기 전에 썼었던 비용들, 그리고 캐나다에 오고 나서의 간단한 한 달 반차 워홀러의 소감 정도를 남겨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늦지 않은 나이에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캐나다에 갑자기 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번아웃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이제 직업상 하게 됐는데, 프리랜서의 특성상 수입원이 되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초반에 진짜 쉼없이 일을 하면서 막 달려서 한 3년 정도를 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딱 거의 코로나랑 겹쳤었던 기간이라 돈을 많이 벌어도 어디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 시기에 엄청 우울하고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도 많이 갖고 되게 불안한 시기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서서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제가 이전에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준비했었고 비자도 발급받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정해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무작정 나라를 알아보던 중에 제가 느꼈을 때 캐나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느꼈어요. 캐네디언 이미지? 약간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참을성이 좋은 사람들, 제가 추구하는 그 인간상이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조금 따라가 보고자 캐나다로 나라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도피성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캐나다에서 영어권으로 온 이상 영어 공부도 어느 정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데에서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면 이득인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 와서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스펙트럼을 늘리고자 해서 온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좋아서 온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23년도 1월에 바로 워킹홀리데이가 열리자마자 신청을 했고 딱 1분기에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 뽑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비에 바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론토에 이제 남편의 사촌 형이 시민권자로 살고 계셨거든요. 사실 저는 캐나다로 이제 정하고 나서 이제 남편의 사촌 형이 계시는 토론토로 거의 한 99% 바로 정해지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나라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는 이제 지인이 제가 좀 뭔가 위험에 처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 좀 도움을 사실 받고자 토론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부터 썼었던 금액에 대해서 정보성으로 전달해드리고자 하는데 보통 이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면서 크게 뭐 비행기, 보험, 그리고 숙소, 그리고 뭐 비자, 뭐 따로 건강검진, 뭐 필요한 거 등등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큰 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비행기 값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한항공 직항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편도 직항항공으로 126만 1,500원을 직항으로 구매를 했는데 잘 찾아보시면 대한항공 내에서 이벤트 중인 쿠폰 같은 게 많거든요. 미주권으로 가는 노선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이제 쿠폰으로 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5%인가 할인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총 이제 세금까지 다 합쳐서 쿠폰 적용해서 결제한 금액이 총 120만 7,900원에 이제 한 명당 결제를 해서 직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시차가 아예 다른 나라로 갈 때 아침 비행기를 타고 나서 기내식을 먹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서 생활하고 밤에 이제 잠을 자면 캐나다 시간으로 밤에 잠을 자면 시차를 진짜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꿀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쫄쫄 굶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오면서 기내식 2번 다 먹고 간식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항상 기내식을 먹는 비행을 탈 때 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쯤 기내식을 신청해서 그 저염식이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식 아니면 뭐 글루텐 프리식 이렇게 해서 식사를 신청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꿀팁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보다 밥이 빨리 나와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좀 짠 걸 덜 먹을 수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덜 붓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라면 꿀팁이죠. 오기 전에 저희는 이제 보험을 저희가 원래 들었었던 거 말고 그냥 블로그 찾아보고 다른 분들이 가장 많이 드는 보험 회사로 선택해서 저희는 마이뱅크 해외 장기 체류 보험 하고 저는 이제 첫 번째 거 제일 좋은 거 든든 플랜으로 결제해서 1년 금액이 27만 1,080원 이렇게 결제했습니다. 비자 비용은 이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똑같이 건강검진 그리고 비자 발급받는 비용 이렇게 해서 총 한 50만 원 정도 이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오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까지 그때 이제 저희가 신체 검사를 미리 신청해서 받잖아요. 저는 신체 검사를 2월에 받았고 이제 비자 만료일은 3월이었어요. 3월 말. 근데 제가 3월 중순에 출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체 검사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예약을 해서 검사를 받았고 제가 23년도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아서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고 그때는 20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24년에는 또 올랐더라고요. 두 번째 검사는 제가 그 비자에 맞춰서 발급을 받았어야 돼서 24년도에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여의도 성모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똑같이 타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타투가 있으면 비형 감염 그 피검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해서 3만 원을 총 더 내서 24만 3천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이제 신체 검사를 2번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메트릭스 때 이제 357불 한 35만 원 정도 결제를 해서 한 80만 원 정도를 이제 비자 받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 이제 숙소. 캐나다에 오시면
이제 숙소를 뷰잉을 해서 보통 집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3월 20일에 이제 캐나다에 도착을 해서 4월 1일자에 집 계약을 해야 해요. 가능하면 집 뷰잉을 최대한 빠르게 보고 숙소를 좀 최대한 아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월에 맞춰서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오시거나 아니면 15일에 맞춰서 그 텀을 이제 뷰잉을 하고 15일에 계약할 생각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20일에 와서 이제 31일까지 묵을 숙소여서 총 12박 을 결제를 했었어야 됐고 에어비앤비가 사실 그나마 싸서 에어비앤비로 결제를 했습니다. 저희는 12박에 에어비앤비 해서 총 118만 3,191원을 결제했고 저희가 결제했었던 그 묵는 숙소 자체가 사실 되게 좋은 숙소는 아니었고 엄청 역세권도 아니긴 했어요. 예비 숙소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할애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저희가 찾아봤었을 때 좀 저렴한 금액으로 결제를 했었고 12박 정도 묵으면서 뷰잉을 하니까 넉넉했습니다. 엄청 넉넉했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한국에서 가기 전에 빠르게 연락을 돌려보고 최대한 한 일주일 정도만 이제 여유 기간을 두고 집을 이제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을 이제 여러 군데를 본다고 해서 첫 번째 봤었던 데를 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저희 이제 항공권, 뭐 장기 체류 보험, 뭐 비자, 숙소, 그리고 저희가 기타 등등으로 쓴 것까지 해서 제 생각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온 지 이제 한 달 반 차 정도 된 저의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었던 워킹홀리데이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서랑 사실 똑같이 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사실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동기화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화를 덜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도 조금 유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사실 여기에서 이제 TTC라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말 누구 하나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조금씩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처럼 저도 조금 묻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엄청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대신에 조금 자기 발전을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온 이성의 끈을 살짝만 놔도 그냥 막 먹으면서 막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 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눈앞에 숲이 이렇게 보이고 저녁에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서 야경이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좋아요. 집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좀 여유 있게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 이렇게 웃어주고 다 기다려주고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애초에 이제 계획했었을 때 초반에 워킹홀리데이를 오면서 나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걸 한 달 정도 살면서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지금 이제 캐나다로 오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은 진짜 번아웃 오신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캐나다 대중교통이 지하철은 특히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핸드폰 안 하고 가만히 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여기 와서 엄청 많아진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된 느낌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여기 와서 저희 이제 식습관을 찾은 것.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식사로 밥, 뭐 배달 음식 뭐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사실 밥을 잘 먹진 않았고 그냥 간단한 음식들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뭐 닭가슴살 이런 거 팩으로 된 거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먹을 수 있는 거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저는 되게 구황작물이랑 과일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밥 대신에 그냥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먹었었고 과자, 초콜릿 네, 이런 게 사실 저의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오고 나서 딱 저랑 식습관이 캐나다에 산 사람들이랑 약간 맞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캐나다에는 다인종들이 많이 살아요. 진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종들이 되게 많이 살아서 캐나다에 있는 마트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미국인들 뭐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 뭐 한국인들 아니면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 이렇게 해서 되게 마트에 다양한 식재료와 다양한 과자 다양한 요리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마트 구경하는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그래서 여기서 대략 마트를 진짜 한 6, 7개는 가본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이제 똑같은 마트 브랜드더라도 다른 만약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뭐 마트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이마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한국인이 많이 사는데 이마트가 하나 있고 이탈리안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식품이 이 이마트에는 있고 근데 이제 똑같은 브랜드인데 이탈리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종류별로 이렇게 자라락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도 똑같은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다 약간 특성이 다르게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장 보는 재미가 있어서 요리해 먹는 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원래 저는 한국에서 요리 진짜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진짜 맨날 남편이랑 뭘 해 먹어요. 사실 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우버이츠가 있는데 우버이츠가 막 배달에 특성되어 있는 그런 우버이츠가 아니라 그냥 그 식당에서 파는 걸 그대로 배달로 가지고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달을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안 시켜 먹었고 다 만들어 먹었었습니다. 네, 근데도 너무 만족. 진짜 맛있어요. 우와, 이런 것들 오늘 찍은 과자인데 이런 것들 네. 진짜 맛있는 과자도 너무 많고 맛있는 식재료 그리고 새로 오는 식재료도 너무 많아요. 특히 막 스프레드 이런 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자 쇼츠를 찍고 있기도 한데 캐나다에서 먹어보고 맛있는 스프레드나 맛있는 음식 종류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소개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봤었을 때의 전체적인 느낌은 대중교통 TTC가 느리다. 느려서 엄청 부지런해집니다. 엄청 부지런해지고 두 번째로 살이 찝니다. 맛있는 게 진짜 많아요. 중국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진짜 찐 중국 음식들이 있어서 나라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을 캐나다에서는 여행을 하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이 찝니다.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두 번째로 마트가 너무 재밌어서 막 이런 식재료들 근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사람들이 사실 한국이랑 느낌이 약간 달랐던 게 남들을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제가 어떻게 하고 지나가도. 그래서 제 마인드도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진짜 이상한 레깅스 같은 거 아니면 진짜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수근거리는 느낌이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도 그냥 와, 저 사람 되게 특이하다 이러고 그냥 말아요. 약간 수근거리고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한국 사람들보다 옷을 진짜 잘 입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개성이 너무 잘 느껴지고 그걸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대부분 다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만 다르면 이 사람만 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상하고 이 사람도 이상하고 이 사람도 이상하고 이 사람도 이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내려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진짜 덜 받고 예민한 것도 되게 많이 줄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게 저도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경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오게 된 계기부터 뭐 준비하게 된 과정 간단하게, 그리고 뭐 오고 나서의 느낀 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사실 정보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영상이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좀 궁금하신 것들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거나 아니면 제가 경험했었던 거는 이제 답변을 조금씩 드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 아니면 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